안녕하세요. 반응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볼 부분은 리딩 사업 이걸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손실이 큰 분들이 이제 상담을 자주 해주세요. 근데 원하는 답은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50%다, 마이너스 70%다. 이거 복구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의 이제 문의가 옵니다. 가끔 오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부분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이제 거의 몰빵이에요. 그리고 물어보는 게 이걸 팔아서, 저희 가지고 이렇게 손실 있는 거를 팔아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면 가능합니까? 이런 식인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요런 부분들은 1대1로는 사실 상담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는 거고, 요걸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이제 법에 걸리니까, 1대1 상담 받아주고 무슨 수익률이 몇 프로 올 거다, 이런 것들은 다 신고하면 걸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거의 사기꾼들이라고 보면 되고, 저도 이제 회원분들한테 100% 이상, 또 수백 프로씩 나눈 수익 종목들을 주지만, 회원분들 계좌에는 미미하게 찍힌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비중 관리를 해서, 이제 가끔 보면은 문제가 생기는 기업들도 리딩 종목 중에는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제 계속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죠. 한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손실이 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걸 팔아서 다른 종목을 사라 그랬을 때, 만약에 이 종목에 다시 반등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또 죽일 놈 되겠죠. 근데 이제 요렇게 된 종목들은 사실 확률적으로 보면 거의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때도 못 올라가고, 장이 좋을 때 이제 따라 올라가고,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밀렸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기업 가치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은 지금 보면은 거의 바이오가 절반 이상일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회복이 될지 어쩔지 저는 이제 모르겠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복구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이거를 회복을 하고 또 수익으로 돌아서서 수익을 쌓아가는 그런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고,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 합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큰 손실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겠죠. 이 원인이 대부분 다 보면 몰빵입니다. 그러니까 몰빵이 아니라 그러면 사실 저런 손실들도 거의 금융위기 아니면은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의 그런 손실이에요. 몰빵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은 단타를 했다가 물리니까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한, 근데 기업은 망해가고 있고, 요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요런 경우는 이제 최악이고, 이제 몰빵 투자를 해서 그냥 버티는 거죠. 근데 요런 경우는 사실 불확실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비중 관리에 대한 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수익을 극대화를 막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욕심이 끼다 보니까 몰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투기적인 관점으로의 접근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했을 때는 투기적인 관점의 접근이기 때문에 투기라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는 이제 손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이게 손절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손실을 보고 손실을 확정하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되게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마인드가 잡혀있지 않은데 이런 투기를 한다는 건 또 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불확실성이 증대가 되고 욕심 관리가 이제 미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A라는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A라는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50%다. 혹은 마이너스 70%다. 그러면은 거의
낮은 구간에서 사서 이게 이렇게 물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거는 확률이 굉장히 낮고, 고점부에 사서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막, 언론에서 좋은 이야기 막 하고, 뭐, 실적이 엄청 잘 나왔고, 사상 최대치다 해갖고, 그럴 때 이제 잘못 들어갔고, 물려버리면, 뭐, 한 6개월에서 1년 있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든가 공부에 대한 미스가 있었던 거죠. 내가 스스로 해가지고 이게 업황이 좋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서 했다 그러면 요런 경우가 잘 생기진 않아요. 근데 요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다 이제 고점에 물었을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예를 들어 기업이 가치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라 그러면 저평가 구간에 들어선 겁니다. 그런데 요 종목 하나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요. 적으로 힘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분산을 어느 정도 하겠다라는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50종목 이상은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걸 이제 공부하면서 보유하고 가려고 그러면 혼자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고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들고 뭐 하기 때문에 이제 리딩 업체를 이용을 하는 거죠. 꾸준히 이제 분석을 해주고 뭐하고 하는. 근데 또 이게 리딩 업체들도 보면은 대부분 다 단기적인 관점으로 꼬시기 영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제대로 된 데가 많이 없어요. 제가 보면 저는 뭐 가치넷이나 뭐 부자아빠 이런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치넷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저희 리딩 업체 말고, 그리고 부자아빠, 자, 분산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는 이제 뭐 리딩 업체는 거의 지금 보면은 요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리딩 업체 같은 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더라도 꼭 아니더라도 요런 데라도 활용을 하셔갖고 조금 분산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미 손실이라 그러면 손실을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손실 인정.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000만원이다. 이게 이렇게 손실 나서 이제 이게 뭐 1000만원이다. 이 한 종목에 지금 1000만원 들어야 돼. 2000만원 샀는데 반타작 나고 1000만원이다. 그러면 양봉. 그러니까 뭐 2%든 3%든 정해놓고 이렇게 양봉이 뜰 때마다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50종목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러면 공부를 해서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추려놓고 여기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양봉이 2% 3%가 뜨면 요럴 때마다 양봉이 뜰 때마다 여기서 더 빠지거나 올라가거나 그런 거를 상관없이 요게 뜰 때마다 뭐 50만원씩 20만원씩 뭐 요렇게 팔아서 한 종목씩 한 종목씩 이렇게 늘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요 자금이 1000만원이 이제 뭐 50만원씩 다 쪼개면 이제 20종목이 되겠죠. 그리고 20만원씩 다 쪼개면 50종목이 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라도 만들어 놔야 이게 장기적으로 지나가면 회복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섹터를 나눌 때, 그러니까 뭐 반도체,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건설, 내가 뭐 조선, 뭐 일단 뭐 요렇게 해서 뭐 OLED까지 뭐 요렇게 일단 좋게 본다. 그리고 뭐 4차 산업도 좀 넣고 싶으면 4차 산업 관련주들 이런 걸 넣는다 치면 여기에서 또 소재, 장비, 뭐 또 패널 업체들 등등 있겠죠. 요런 것들에 대한 분산이 들어가야 되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자 소재, 뭐 장비, 자 소재 중에도 무슨 뭐 음극재, 양극재, 무슨 뭐 분리막 등등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또 이제 양극재 하나, 음극재 하나, 무슨 뭐 분리막 하나, 요런 식으로 분산을 하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섹터군들이 있으면 이렇게 분산을 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끌고 가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만들어지는 기업들, 이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공부가 돼야 됩니다. 이 공부를 당장 진행을 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러면 무조건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목을 추천해주는 곳에 가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고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내가 만약에 혼자 스스로 할 거다 그러면 이 공부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공부량들을 스스로 하기 버겁기 때문에 요약해주는 곳에서 이제 돈을 주고 정보를 사보는 거죠. 리딩 업체를 통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든지 내가 만약에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력에 대한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니까 계좌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미리 여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 있지 않고 수익만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수익이 났을 때 이거 뭐 이렇게 쪼개갖고 수익이 나봐야 얼마나 나냐. 그냥 다 때려박아갖고 뭐 복불복.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을 때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지. 쉽게 말하면 투기를 해놓고 잘못됐으니까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문제예요. 증권방송에서 누가 이거 추천해갖고 샀는데 이 개새끼 이래봐야 아무도 뭐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안전에 대한 리스크 관리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뭣도 없고 하니까 더 힘들죠. 사실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라. 보통 이제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나오면 마음이 급해요. 이거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뭐 마음이 급해. 요거를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복할 가능성이 더 떨어집니다. 이걸 버리라는 소리는 자 3년, 자 5년 이렇게 느긋하게 투자를 끌고 갈 수 있는 이 방법론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기업이 성장을 해야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성장을 해야 주가가 오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장 없이 오르는 건 뭐예요? 그냥 테마죠. 테마 중에서도 가짜 테마, 그냥 단순 테마예요. 단순 테마는 가치가 입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가면 이만큼 떨어져요. 요런 자리에 사서 여기 자리에 팔아야지? 이거는 진짜 운이라는 거죠. 이런 운에 내 자산을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주려면 최소 2년에서 5년은 줘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이 성장보다 주가가 빨리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성장보다 주가가 늦게 올라가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성장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갖고 뭐 곱하기 2, 곱하기 5 하는데 주가는 예를 들어서 30%밖에 못 올랐다. 이건 완전 땡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더 좋은 거라고. 근데 이런 기업들은 어때요? 시장에서 소외받는 거죠. 소외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시장에서 남들이 떠들고 막 부각받는 그런 섹터, 그런 종목들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소외주들을 찾아서 안전성을 키워서 담아놓고 시간을 투자해야 회복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크면 클수록 급하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운이 좋으면 6개월 만에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재수 좋아서 장이 좋아져 버리면 6개월 만에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기간이 길어진다고, 장이 안 좋은 기간이 길어진다고,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장, 여기에서 이제 조급한 마음을 먹으면 이거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지금 그 남은 돈이라도 팔아서 챙겨서 주식시장을 떠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어요. 주식 투자는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부 부족,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장기적인 이제 업황이라든가 시황, 그리고 기업 내용이라는 건 이제 실적이겠죠. 이건 이제 숫자만 보고 해서는 안 돼요. 뭐 이 숫자만 보고 보통 이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숫자만 보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상관없는데, 그렇게 비중 관리 해놓고 그냥 가만히 냅둬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 숫자만 보고 하게 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해요. 예를 들어 내가 50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요 50종목 중에서 50개, 뭐 100개, 200개든 종목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섞어야
섞어서 운영을 해야, 가치주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성장주들을 섞어서 운영을 해야 성장주들 중에서는 리스크도 크게 나오지만 주가가 빨리 튀는 종목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내가 심리를 다스리기가 좋습니다. 진짜 가치만 보고 가치 투자한다는 거는 처음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울 때는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중을 여러 개로 쪼개서 골고루 담아놓고 그중에 이제 수익을 주는 종목들을 챙겨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거죠. 그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시스템이 없이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건 다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할 어떤 방법론을 꼭 만들어 놓고 이 툴 안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점점 견고하게 만들어 가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경험도 들어가야 되고, 자, 공부가 꾸준히 들어가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확신. 세상에 이제 확실한 건 없습니다. 이걸 확신하는 순간 리스크가 커진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대해서 내가 확신했어. 그 기업에 내가 가진 걸 다 몽땅 다 때려 부었어. 근데 보면은 노키아처럼 휴대폰에서 전세계 1등이었는데 이런 기업이 한순간에 대응을 못해서 망해버렸잖아요. 100년을 이어온 G라는 기업이 CEO가 판단 미스해서 망해버렸어요. 이런 경우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걸 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잡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투자 실패하는 경우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항상 성공을 해요? 그러면 운 좋게 한번 먹으면 난 투자를 접을 거다, 그게 투자인가? 아니죠. 투자라는 건 안정적인 수익을 영원히 만들어갈 수 있는 게 투자예요. 그 안정적인 수익이라는 거는 평균을 취해야 되는데, 이 평균을 볼 때 3에서 5년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이 데이터 평균치가 나와야 이게 평균 수익률을 책정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사람들은 평균을 책정할 때 한 달, 일주일, 이때 수익, 뭐 요런 걸 가지고 이걸 무한으로 반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경제라는 거는 사이클이 2년에서 5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균이 요 정도 평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이클이 일주일에서 한 달에 돌아가는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경제라는 건 없어요. 이런 경제라는 건 없어요. 반도체 사이클도 보통 보면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고, 뭐 부동산 사이클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에 한 번씩 돌아가죠. 자, 이 경제 사이클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평균을 취할 때 최소 2년에서 5년의 데이터는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평균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투자가 어렵고 무섭고 두렵고 한 거예요. 왜? 큰 손실을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수익만 크게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깨먹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 가지고 수익을 운 좋아서 3000원을 냈어. 몰빵 집어넣어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처음에 내 자산 여력이 2억 정도 있는데, 불안하니까 1000만원 갖고 해. 그래서 3000만원 수익을 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건 거의 90% 이상은 장이 좋았을 거예요. 그럼 장이 좋았다가 안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 안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기 전에 장이 좋아지니까 어때요? 자, 2억을 때려요. 그리고 부채까지 해서 3억으로 키워. 자, 수익은 2000인데, 자, 내 자금은 3억으로 키워. 그래서 이게 장이 안 좋아지면 어때요?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만나면 망했다 그러고 버티다가 재수 좋아서 본전 오면은 팔고 도망가든가, 아니면 수익 조금 내면 도망가든가, 손실 조금 내면 도망가든가, 아니면 망하든가. 항상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망하고 나가고 하니까 주변에 또 그걸 퍼뜨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은 위험한 거고 하면 다 망한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멍청한 거죠. 그럼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인들은 거의 50%가, 자, 국민 자산들의 50%가, 국민들의 자산 50%가 주식시장에 박혀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GDP가 얘네가 몇인데. GDP가 뭐 6만인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3만인데. 그럼 이게 가능한 거냐고. 굉장히 위험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네,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런 비중을 키워야 국민들이
어차피 성장은 다 기업이 만들어주는데 기업을 안 갖고 있으면 주식이라는 건 기업을 가지고 있는 건데 기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서민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요. 정말 탤런트가 있어서 연봉을 많이 받는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뛰어난 어떤 탤런트가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다 그지로 살다 그지로 죽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건데 이걸로 잔돈 몇 푼 벌어보자고 투기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어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억이 있는데 100만원 갖고 주식하면 이건 뭐예요? 그냥 이건 게임이지. 이게 투자냐고. 투자가 아니라는 거지. 1억을 갖고 있으면 최소 5천에서 1억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무언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런 안전성들을 확보를 해야 이게 투자인 거죠. 가장 또 조심해야 되는 게 환상입니다. 환상. 혁신적인 기술에 대한 환상.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투자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가장 뭐 요즘 보면 그래핀. 이게 뭐 상용화돼서 이게 돈을 만들어야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하는 건데 이 돈을 만드는 시점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불확실성이 있어도 투자를 해볼만 하죠. 내 자산의 100분의 1만 박아. 뭐 이렇게 해볼만 해요. 왜? 이게 상용화돼서 뭐 미래 5년 후 10년 후에 큰 성과를 만들어내면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날 거니까. 뭐 바이오 신약이 뭐 임상이 3상이고 2상이고 자 3상 지나고 나서 이게 상용화돼서 이 약을 팔아갖고 얼마의 수익을 만들지 이런 것들이 불확실한데 어떤 뭐한가 대단하게 포장이 되는 이 기술에 대한 걸 경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투자 실패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부각을 받아서 많이 올라가 있을 때 이게 홍보가 들어갑니다. 작년 바이오 막 날라가고 뭐하고 할 때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는 것처럼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벌었다 주가가 얼마 올랐다 뭐 그런 걸 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제 유튜브가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사람들이 다 좋다고 떠들 때 나는 다 죽는다 망한다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남들이 싫어하는 말을 자꾸 하니까. 듣기 좋은 말은 예를 들어서 누가 뭐 바이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그걸 한 뭐 100% 뭐 50% 갖고 있어.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하는 사람들만 좋아한다고. 내가 갖고 있을 경우에는. 근데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때요? 자, 오히려 또 그때 잘못 얘기한 사람들이 죽일 놈 되는 거지. 사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미래의 일은 불확실하니까. 그냥 어떤 전문가든지 누구든지 다 보면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결정을 내리는 건 본인 스스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공부도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거 따라다니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될 수가 있겠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 운이 좋아서 어떻게 하나 들어맞아도 결국은 깨먹는 거지. 이게 계속 지속 가능할 수가 있겠냐고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속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부조리잖아. 그러니까 환상을 조심해야 되고 공부를 내가 할 생각 없으면 누구한테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를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라. 자, 기업이 성장하는 시간을 줄 만큼 내가 인내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 비중 관리가. 비중 관리하고 시간 투자. 요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자기 사이즈에 따라서 그만큼만 수익을 내는 거고 그만큼만 그 공부하는 양만큼만 이제 뭐 취해가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리딩 업체를 설정을 해서 내가 어떤 뭐 리딩 업체에 예를 들어서 회비든 뭐든 내고 리딩을 듣는다고 해도 이건 선택이잖아요. 선택. 여러 개의 리딩 업체를 고민을 하고 거기서 하는 이야기들의 공감대를 형성해보고 이런저런 분석들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 그냥 뭔가 이거 상한가 종목 내가 이거 수익 냈다고 하나 띡 올려놓고 뭐하고 하면 그거 하나 보고 야 이거 들어가서 내가 지금 50% 손실 중인데 이거 들어가서 한 15일 있으면 요런 거 하나 또 잡으면 본전이구나. 요렇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니까 어쩌다 운 좋게 하나 들어맞아도 그게 만약에 틀리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서로 골치 아픈 거잖아요.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큰 손실에 대한 원인을 꼭 찾아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본 분들은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중을 쪼갤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비중 쪼개기 가장 중요해요. 이게 리스크 관리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 전략을 세워야 돼요. 내가 몰빵이라 그러면. 내가 종목을 예를 들어 3개를 갖고 있어도 3개가 다 뭐 2차 전지에 박혀있다. 이거 몰빵이에요, 이거. 이건 비중관리가 아닙니다. 이건 몰빵이라고. 10개가 다 2차 전지에 박혀있다. 이건 몰빵이에요. 그러니까 비중을 쪼갠다는 건 섹터를 골고루 쪼개야 되고, 내가 좋아 보이는, 전망이 좋아 보이는 그 업종과 섹터군에, 최대한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이제 생각을 해서 비중을 쪼개야 돼요. 그냥 막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비중 쪼개는 것도. 문제점을 인식을 했다면 이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한 종목에서 5종목, 뭐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자, 대부분의 이제 마이너스 보는 사람들 어떨까요? 처음에 야 비중 관리 해야지 그러고 5개를 사요. 5종목을 사. 5개든 10개든. 그리고 나서 수익이 뭐 10%에서 30% 나는 거는 팔아. 매도. 그리고 손실이 뭐 한 30% 나는 거 있으면 요 수익 매도한 거를 여기다 사. 왜? 평단을 낮춰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15%. 근데 이게 더 내려가고 마이너스 30%. 자, 그러니까 이 종목이 10개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물을 태우다 보니까 6개로 줄어. 6개로 줄었는데 다 똑같이 샀는데 얘는 이제 물을 태우다 보니까 어때요? 비중이 막 여기 하나에 뭐 30%, 50% 이렇게 실리는 거예요. 다른 걸로 수익을 내봐야 이게 계좌가 티가 안 나. 그러니까 다 팔아고 결국 이거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 물려고 이거 잘못되면 끝나는 거고. 운 좋아서 이게 수익으로 돌려갖고 플러스 20%, 뭐 플러스 50% 수익을 냈어. 그럼 야 잘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 물타기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다음부터 또 할 때마다 계속 물타기를 한다고. 그럼 언제 한 번은 작살나지 않겠냐고요. 이 경험이 있어.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빠져나온 경험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몰빵 물타기를 계속 하다가 결국은 한번 물려서 작살날 때까지 계속 이제 물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결과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사람은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는 왜 그럴까? 심리적인 분석이 안 된 거예요. 분석이 안 된 거야. 요 부분을 시스템으로 짜서 절대 이렇게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회원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일정금을 정해놓고, 자, 추가 매수를 하더라도 일정금에 맞춰서 하라 그러잖아요. 뭐 한 종목에 100만원 들어가 있으면, 자, 100만원에 맞춰서만 하라 그러잖아. 20% 빠졌으면 20만원만 사라 그러잖아요. 100만원 다시 사고, 200만원 다시 사고. 이렇게 물타기해서 여기다 비중이 커지면, 내 계좌에서 이 종목의 비중이 너무 커진다고. 이 종목이 등락에 따라서 내 계좌가 휘청휘청 한다고. 그러니까 수익을 너무 빠르게, 너무 빨리 올라가는 것도, 계좌 수익률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종목 수익률들은 빨리 올라가면 좋겠지만, 계좌 수익률들은 천천히 다지고 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꾸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회복하는데 3년 5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마이너스 50% 이렇게 손실 나는데 6개월 만에 마이너스 손실이 났는데, 이걸 회복하는 데는 2년에서 5년 걸린다고 생각하면, 더럽다,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이미 시작이 잘못됐어요. 시작부터, 자, 50% 100% 수익 내는데, 자, 2년에서 5년 잡아야지. 요렇게 하고 주식 투자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근데 시작부터, 야, 이거 한번 제대로 물어갖고 몇 개월 만에 3배 먹고 4배 먹고, 요런 생각을 하고 들어가던가, 아니면 야 단타를 쳐갖고 10% 5% 이렇게씩 해갖고, 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하루 2% 수익을 복리로 취해야지. 단타 쳐갖고 하루 2% 수익을 복리로 취해야지. 그럼 100만원이 몇 년 걸리면 얼마가 되고 막 요런 식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 이건 정상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거. 본전이 되면 주식 관둬야지 마음을 먹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손실이 큰데 본전이 되면 주식 쳐다보기도 싫다, 관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지금 그냥 팔아서 관두는 게 나아요. 정신건강에도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손실이 나고 있다 그래도 나중에 이거 장기 투자를 해갖고 내가 10년 20년 뒤에 10배 100배 수익 내야지. 지금은 이거는 비용이다.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런 뭐 학습비 낸 거다, 요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만 주식 투자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 미래가 있다는 거죠. 마인드가 이미 그렇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몰빵에서 물려있는 게 뭐 30% 70% 되는데 회복되면 가입하겠습니다. 요런 이야기도 되게 많아요. 자,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이 많으니까 회복이 되면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안 돼요, 이거. 왜냐면 이게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제대로 운영하는 분들은 이제 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 회복되면 가입하겠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 이제 보면은, 이걸 회복을 시켜야 이제, 스타트 시점을 이제 제로로 맞춰놓고, 진짜 네가 수익을 줄 수 있게끔 리딩을 하냐, 이거를 이제 그때부터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미 이게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리딩하는 방식이, 이분이 운영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분이 이거 회복할 때쯤이면 우리는 뭐, 계좌 수익률 곱하기 3 이렇게 나 있겠지. 만약에, 그 결과가 만약에 미달이다 그러면 혼자 하는 게 더 낫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수익률에 대한 걸 보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내가 계좌에 찍혀있는 수익률에 대한 거에 너무 연연하면 안 돼요. 지금 예를 들어 지수 상황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무조건 이건 기회입니다. 안 좋으면 무조건 기회인데, 이게 지금 안 좋으면 이게 좋아질 때 수익을 많이 내는 거지, 안 좋은데 안 좋은 구간에서 수익을 많이 내려고 그러면 체한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 수익을 많이 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변동성 빠른 거 들어가갖고 막 롤링하고 막 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게 하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손실 볼 확률이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무덤덤하게 이렇게 안 좋을 때는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좋아질 종목들을, 좋아질 기업들,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좋아졌을 때 더 이상 성장이 어렵겠다거나, 자, 이익이 더 이상 확장되기 어렵겠다 생각이 되면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버블 구간에 있으면, 버블이라는 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쌀 때 사서 버블 구간에 진입했다 그러면 한 번에 다 파는 것보다 나눠 파는 게 당연히 이득일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가입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리스크 관리가 돼 있지 않다면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쪼개서라도 비중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문의 좀 그만 왔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런 거 오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스스로도 진짜 답답하니까 그렇게 문의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을 꼬시는 업체들도 되게 많아요. 요거에서 뭐 며칠 만에, 뭐 몇 달 만에 이거 뭐 회복되고 그 이상의 이득을 볼 거다, 뭐 이러면서 요런 걸 꼬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 지금 같은 구간에 요거 꼬시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업체들이. 진짜 경계해야 돼요, 그런 데는. 왜냐면 이제 그만큼 리스크를 크게 운영을 한다는 거니까. 이걸 몇 달 만에 무슨 뭐 이렇게 해갖고 회복을 시켜준다는 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50%면 수익을 100% 내줘야 되는데, 이게 나올 수 있죠.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나도 지금 뭐 100% 이상 갈 거 찍으라 그러면, 몇 달 안에 찍으라 그러면은 뭐 뭐 찍으면 그 중에 뭐 20% 30% 안 가겠어? 뭐 템하고 뭐 해갖고 막 찍으면 10개 20개 찍어서 그 중에 20% 뭐 10% 안 가겠냐고. 가겠죠, 몇 개월 안에.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중에 이제 80%는 어때요? 이거 못 간다고. 그럼 어떻게 될까? 실망을 하게 되죠, 실망을 하게 되면 신뢰를 잃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전문가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과 뭘 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람이어도 이렇게 꼬셨다는 자체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약속을 하는 거지. 운이 좋아서 이제 수익으로 빠져나오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더 큰 손실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처음부터 안 하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투자 방법론을 바꿔보자. 제가 항상 이제,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거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1번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 백화점은 어쩌고저쩌고 무슨 수익도 안 나고 막 개소리예요, 다. 자금이 작을수록 무조건 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왜 비중을 나눠서 운영하는데, 왜 돈이 내가 조금 갖고 있다고 그래갖고 왜 비중 관리를 안 하냐고. 미친 소리지,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계속 수익 내는데, 비중 관리해서 리스크 제한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나는 이제 가진 돈이 작으니까 이거 갖고 먹어봐야 몇 푼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몰빵. 이건 미친 소리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비중 관리 시스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얘기를 예전 영상에서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도 되고 스스로 만들어도 되겠죠. 비중 관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종목 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 정도가 예를 들어서 5%라 그러면 이거 기업 하나 잘못해서 내가 자산의 5%가 날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이즈가 20종목이에요. 5% 조금 하면 계좌 5% 손실돼 있어 나 기분 나빠 하는 사람들은 자 2.5% 50종목이에요. 난 이것보다 더 안전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100종목 이상 운영하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 비중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그럼 두 번째는 뭐예요? 분산이 돼 있으면 자 공부를 해야죠. 자 성장주 또 가치주. 가치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성장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을 할 건지. 자 주가의 흐름 한 3년에서 5년치는 봐야 됩니다. 3년에서 5년치 주가의 흐름을 지금 상장되는 종목 2,000개면 이걸 전부 다 분석해야 돼요. 이걸 전부 다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통계를 내놔야 된다고. 그래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라. 기업 가치가 그때 이때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 주가가 어디까지 갔고 이때 버블이 얼마가 생겼고 버블이 이렇게 생겼을 때 이때 이슈들은 뭐가 있었고 이때 뉴스들은 뭐가 있었고 이때 경제 상황이 어땠고 이때 왜 이런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전 산업군들을 다 분석을 해야 된다고. 한 3년에서 5년 데이터는 다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이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요? 시간. 이렇게 공부해 있고 자 리스크 관리 시스템 짜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내가 종목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어때요? 시간을 보내면 돼요. 시간을 보내면 수익은 쌓이는 거라고. 그래서 큰 손실을 복구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 공부, 여기 시스템, 그 다음에 시간. 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멘탈을 키워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힘들어요. 된다 그래도 그건 그냥 운이고 운에 내 자산을 맡긴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 시스템 1번 비중을 무조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 그리고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미 잘못 시작을 했으면. 그러니까 시작부터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좋은데 시작을 제대로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중간에 나가기가 되게 어려워. 그리고 나서 어때요? 자 공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기회를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요 세 가지인데 되게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거죠. 오늘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손실이 큰 분들은 지금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제 장이 2018년도부터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계좌 손실이 이렇게 큰 회원분들이란다. 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수익은 크게 안 나오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만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리스크 관리가 이 정도 된다는 거는 되게 섹터가 굉장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장이 돌아섰을 때 이제 수익이 생기는 거고 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이 동안에는 어때요? 이 동안에는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리고 수익을 챙겨갈 때는 어때요?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요렇게 됐을 때 다 도망가죠. 지키질 못하고 도망가죠. 아니면 망해서 떠나거나. 망했다는 거는 손실이 커서 망했다는 게 아니고 멘탈이 다치는 거예요. 주식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서 도망가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나면 이 수익을 이렇게 많이 챙기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은 자 상위 1%에서 5%만 남는 겁니다. 이렇게 좋았을 때 어때요? 상위 1%, 5%는 자 이때 생겨서 요때를 준비를 하죠. 이런 걸 준비를 해요. 근데 어때요? 상위 1%에서 5%는 요런 이제 하락 이런 부분들을 준비를 한다고. 근데 요렇게 좋을 때 어때요? 자, 이 도망가고 망하는 사람들은 이때 진입을 합니다. 뉴스에서 막 떠들고 뭐하고 하니까 이때 진입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요런 구간에 도망가지. 그런 이제 신규 수요들은 계속 들어와요. 우리한테 돈을 주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진짜 장이 좋아졌을 때는 이제 챙겨갈 수 있는 사람들은 없어. 왜? 이때 버티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때 95%는 망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버텨낸 5%가 요 가시를 취하는 거고. 이게 계속 반복이다, 경제가. 자, 오늘 영상 이제 큰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는 전략을 이런 식으로 맞춰가면 아무래도 좀 더 안정적으로 계좌 흐름을 바꿔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마무리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